연륜이 전하는 양육의 지혜 두 번째 시간은 전경옥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자 천예서입니다. 저는 오늘의 주인공 전경옥입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먼저 오늘의 주제를 말씀해 주세요. 네, 시골의 정서가 양육의 밑거름 되었다입니다. 시골에 사셨나봐요. 어려서 어떻게 성장하셨어요? 육남매 애동딸이라서 남자아이처럼 시골에서 컸어요. 구슬치기, 물고기 잡기, 연날리기 이런 거 했어요. 재밌으셨겠다. 들에 나가면 미나리, 쓴박이, 냉이가 널려 있었어요. 고향이 충남 홍성이라서 두메산골 정서를 듬뿍 받고 행복하게 자랐지요. 요즘에는 제가 공인중개사라서 시골에 가끔 가게 되는데 옛날 고향 생각이 나서 참 좋더라고요. 말씀만 들어도 시골 정서가 고스란히 묻어났는데 혹시 취미는 뭐세요? 틈틈이 시와 수필을 써요. 30년가량 교회에서 찬양 봉사도 하고요. 클래식 음악 동호회도 참여하고 텃밭도 가꿔요. 그러시구나. 요즘엔 외손주들하고 공원 나들이 하는 게 제일 재미있어요. 시골서 자라 그런지 제가 좀 감성적이죠. 자연스럽게 정서가 발달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글쓰기 소재도 풍부한 편이고요. 그러면 어린 시절 친정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어머니는 서당에 다니다가 서울로 상경해서 상명군에 수석 합격하셨대요. 1등도 놓친 적이 없으셨대요. 와. 학구열도 높은 데다 수재셨나봐요. 어머니는 졸업하고 중학교 가정선생님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글쎄 할아버지께서 관연한 처녀가 시집이나 가라고 불호령이 떨어져 서둘러 결혼했지 뭐예요. 이런. 당시 일제하에서 의안부 처녀 공출도 있을 때라서 급히 결혼한 거겠죠. 그런 어머니는 본인을 어떻게 키우셨나요? 어머니는 현모양처가 되라 하셨어요. 자식 잘 키우고 살림 잘하기를 바랐죠. 어머니 본인이 현모양처이셨죠. 솜씨가 남달라서 동양자수, 바느질을 정말 잘하셨어요. 가정살림도 규모 있게 하셨고요. 그러다가 시골 생활을 청산하고 서울로 오셔서 미싱자수 사업을 하셨는데 성공을 하셨어요. 어머. 그때 저도 살림에 도움을 받았죠. 어머니의 그런 저력이 어디 있었나 생각하니 정서적인 안정과 끈기였어요. 지금도 꼭 닮고 싶은 어머니예요. 그러시군요. 고명딸이신데 어떤 집안으로 시집을 가셨나요? 애동딸로 커서 저는 딸 많은 집이 좋아요. 중매로 만난 신랑이 9남매 중 아들이 하나였어요. 딸이 8이 딸 부잣집이었죠. 와. 좋기는 한데 망설여졌어요. 그때 신랑감이 다른 건 몰라도 정신적인 사랑만큼은 잘해줄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에 솔깃해 결혼을 했어요. 세상 물정 너무 모르는 순박한 시골 처녀였지요. 그러면 신혼에 고생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무슨 힘으로 버티셨어요? 아이를 셋이나 낳고 셋방살이 하며 너무 힘들었어요. 내색을 안 하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힘드셨을 텐데. 그런데 어머니 사업을 이어받아서 형편이 좀 나아졌죠. 시누이 대학 보내고 결혼까지 시켰으니 잘 버틴 거죠. 힘든 걸 잘 이겨낸 건 어머니가 현모양처가 되라 하셨던 말씀 덕분이 아니었나 싶어요. 정말 그런 것 같네요. 9남매 외동아들 집에 딸만 셋을 낳으셨는데 어떻게 기르셨어요? 다행히 아들 타령은 없었어요. 다만 어려운 살림에 보탬이 되려고 공인중개사 시험을 첫 해에 합격을 했지 뭐예요. 그래서 내친 김에 중개업도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 누가 아이 셋을 키워요? 보육도우미를 썼지만 감당이 안 되었어요. 일을 하고 집에 오면 기진맥진한데 집안일이 또 쌓였었죠. 그런 날의 연속이었지만 아이들 잘 키워야지 한다는 일념으로 기도하며 이겨냈죠.
그땐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그러셨겠어요. 엄마 전 아이들이 묻대요. 엄마는 평생 돈을 벌었는데 빌딩 한 채도 없나요? 너희들한테 모두 썼다고 말하자 딸들이 보험 들었다 생각하세요 하대요. 정말 딸들한테 보험 든 것처럼 효성스럽게 잘해요. 네. 딸들이 모두 교사가 되었다면서요? 공부를 잘했나 봐요. 첫째와 둘째 딸이 공부를 잘해서 교육대학에 특차를 합격했고 임용고시도 한 번에 합격했어요. 셋째 딸은 늦둥이라서 네가 좋아하는 걸 하며 살라 했죠. 그래서 발레, 합창, 가야금, 스키 같은 예체능 활동 위주로 시켰죠. 그러다가 대학 보내느라 고생을 좀 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고맙게도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서 참아내며 차분하게 제가 할 공부를 잘 해내더라고요. 정서적 안정이 중요하군요. 따님들이 교사 직업을 잘 선택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처음에는 여성한테 맞는 직업이라 교사를 추천했어요. 지내놓고 보니 아이들 적성에 잘 맞는 거예요. 우선 아이들을 좋아하고 매사에 섬세하고 긍정적이에요. 막내딸을 보면 학교 텃밭에 옥수수를 심고 개인 이름을 붙여준 다음 수확한 옥수수를 부모님께 갖다 드리라 하대요. 부모님들이 감격을 하셨겠죠. 또 벼가 누렇게 익으면 아이들을 등판에 데리고 나가서 사진 찍어주고 앨범을 만들어주기도 하대요. 이만하면 적성에 맞는 거죠? 네, 그런 것 같네요. 따님들이 이렇게 교사 생활을 잘하게 된 배경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셋 다 자기의 재능을 잘 살려 교사 생활을 한다고 봐요. 큰딸은 명석하고 매사에 적극적인 데다 리더십까지 있어 인정을 받는 것 같고, 둘째는 컴퓨터를 잘해서 관련 업무로 제각각을 다 하나 봐요. 셋째는 어려서 배운 예능 실력으로 학교 생사에 앞장서다 보니 칭찬을 많이 받는데요. 그 기본은 세 자매가 서로 도우며 살아가고 정서적 안정이 바탕에 깔려 있어서 그런가 봐요. 네, 정서군요. 외할머니로서 손주들 양육은 어떻게 돕고 계신가요? 제가 어려서 잘할 때처럼 해주고 싶어요. 그 시골의 정서가 나를 만들었고 다시 세 딸에게 영향을 끼쳤다 생각해요. 자연과 더불어 즐기게 해요. 꽃도 보여주고 사진도 찍어주고 올챙이 관찰도 시키고 등산도 함께 가요. 그리고 제 자랑 좀 할게요. 저는 손주 양육을 위해 평생 교육을 받았어요. 독서 지도사, 인문, 고전, 역사, 인성, 그림책 지도사까지 7개 자격증을 땄어요. 일종의 예비 할머니 자격증이라고나 할까요? 대단하세요. 본인의 취미이신 시와 수필을 손주들에게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잘 활용하고 있지요. 제가 61세에 시를 쓰기 시작해서 수필가와 시인으로 등단을 했어요. 시나 수필 이상으로 자기 자신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 글쓰기 공모전 같은 데 참여를 시키면 책자에 실리곤 해요. 할머니 DNA를 받았나 봐요. 그런가 봐요. 이제 정서적 안정이 주는 양육의 지혜에 대해 마무리 말씀해 주세요. 네, 돌아보면 시골에서 자연과 함께 자랐고 부모님 사랑을 듬뿍 받은 저 자신이 너무 감사해요. 추억 속의 고향은 너무 아름답죠. 이런 것들이 정서적 안정을 만들었다 생각해요. 마음을 먹으면 흔들리지 않고 초지일관 해내는 힘을 길러준 것이 정서적 안정 덕분 아니겠어요? 물론 저 혼자가 아니고 남편의 도움도 컸어요.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손잘TV, 이번에는 연륜의 양육지혜 전경옥 편으로 시골의 정서가 양육의 밑거름 되었다 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